이번 시간에는 간이가세자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쯤이었나요?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와 아닌 경우로 구분이 지어져서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나눠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에 대해서 익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21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가세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가세자는 여전히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매출액의 10%에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이 부가세 납부세액이 됩니다. 물론 그 아래 단계에서 공제세액이 빠지고 가산세가 더해지고 하면 최종 납부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다음 산식에 따라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즉 공급 대가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10%를 곱하면 간이가세자의 매출세액이 되고요. 여기에 총 매입 금액, 즉 공급 대가의 0.5%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기타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게 되면 최종 부가세 납부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산식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일반 가세자가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내는 반면에 간이가세자는 매출액, 즉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내므로 매출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 업종별 부가율은 소매업이나 음식점은 15%, 제조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 정보통신업이나 그 밖의 서비스업이 30%, 전문가업 서비스업이나 임대업 등은 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율의 10%를 곱하면 결국 공급 대가의 1.5%에서 4%를 곱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의 10%보다는 훨씬 적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매출세액이 혜택을 보는 대신에 매입세액은 전체 공급 대가의 0.5%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액의 1.3%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간이가세자는 누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중에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용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고요. 일반 업종이 연매출 8천만 원 기준이긴 하지만 특별히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서 또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문직이나 도매업 이런 업종은 간이가세자를 내실 수 없고요. 서울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간이가세자를 내실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요건에 해당돼서 처음부터 간이가세자를 냈다고 해서 영원히 간이가세자로 혜택을 보실 수는 없고요. 일정 기간만 가능합니다. 그 일정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언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하냐면 직전 연도 매출액을 연 환산 기준으로 했을 때 8천만 원이 전환이 되는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연 환산이란 뜻은 전년도가 1년이 아닌 경우 연으로 환산하겠다는 뜻이죠. 개업을 6월에 했으면 이 6개월치 매출을 12개월 매출로 환산을 해서 8천 기준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 환산을 한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 가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되겠죠. 이것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6월쯤에 안내문 같은 것이 사업장으로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이 간이가세자도 6월쯤 해서 간이가세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연환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년에 사업자 등록을 9월에 했는데 매출이 4천이었다. 4개월 동안 4천이니까 12개월 동안은 1억 2천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매출은 8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연환산으로 계산하면 8천을 넘기 때문에 이때는 다음 연도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물론 이 간이가세자가 싫으면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가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간이가세자가 부가세를 적게 내는 혜택이 있긴 하겠지만 인테리어 같은 대규모 공사가 있었다. 이러면 매출보다 매입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가세 납부세가 0이지 환급을 받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심을 해서 일반과세자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간이에서 일반에서 간이로 가는 매출은 직전 연도 매출 8천만 원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연환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간이 안에서도 일반 간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로 전환도 연환산 매출로 판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되지만 연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납부세금이 아무리 나와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강조드리지만 연환산 매출이 그냥 매출이 아니고 연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부가세 세금이 나와도 납부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2,400만 원 기준이었는데 이 규정도 좀 더 완화되었죠. 연환산 매출이 4,800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세금을 납부 안 해도 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간이가세자 중에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4,800에서 8,000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둘 다 간이가세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4,800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4,800에서 8,000 사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4,800만 원 미만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어쩌나요? 현금 영수증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이 나와도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4,800에서 8,000 사이는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4,800만 원 미만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니까 공제받으실 수 없고요. 4,800에서 8,000 사이의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를 그대로 공제받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사항,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가세자로부터 증빙을 받았을 때는 몇 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까 일반 간이가세자 계산식에서 매입액의 0.5%까지만 공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비율만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800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4,800에서 8,000 사이 간이가세자는 예정 신고를 한 번 하시고 1월에 확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2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이가세자도 질문이 좀 있어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간이가세자도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하여야 하나요? 답이 하나로 나오면 안 되겠죠.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 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인 간이가세자는 당연히 구분 기재하셔야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되고요.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구분 기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더라도 합산해서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처럼 지연 발급 시 1% 가산세, 미발급 시 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신규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시면 신규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가세자 포기 신고를 한다면 가능하시겠죠. 네 번째로,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나요? 이건 간단합니다. 일반 가세자처럼 공급받은 대가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나누기 1.1을 하시고 그걸 곱하기 10% 하시면 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즉 공급 대가를 110분의 10 하시면 공급 가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간이가세자용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요,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 가세자와 동일하게 간이가세자도 똑같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이가세자도 부가가치세를 10% 거래징수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 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일반 가세자가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가세 적용 배제 규정 적용 시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때 매출금액 8천만 원을 합산해서 적용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구성원은 개인사업자랑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도 공동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 의무 판단할 때도 별개로 구별해서 판단을 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사업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합산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에 어떤 게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홈택스에 보시면 여러 카테고리 중에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을 치셔도 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법령이 나오고 거기에 고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안에 부가, 여기서 검색란에 간이가세라고 치시면 간이가세자 배제 업종 등 여러 가지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